대표님, 지금 급여 300만 원 정도만 설정해 놓은 거 아니세요? 4대 보험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시죠.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대표님이 한 1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하면 그때 이 소득 증빙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자금 출처 조사하면 100% 걸리게 되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세금 당장 아끼려고 하다가 이익이익금만 이만큼 쌓여버리면 나중에 우리 대표님 혹시라도 회사 정리할 때 그때 세금 폭탄 맞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들어온 신라 설명 다 빼고 대표님이 4대 보험 측면이나 아니면 세금 측면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의 급여를 받으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15년째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루트세븐의 이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환급 비율이야? 환급 구간이 어디야? 요거 짚어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내가 내는 개인소득세율이랑 우리 회사가 내는 법인세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같아지는 지점 정도가 최적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 대표님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2억 이상 나는 회사면 세금으로 내시는 건 20.9% 세금으로 내시는 거잖아요. 지방세까지 합쳐서. 그러면 순수하게 세금만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대표님 연봉을 한 1억 5천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법인에서 한 2억 정도 버는 사람들은 법인세 얼마나 낸다고 했죠? 20.9% 낸다고 했잖아요. 딱 대표님 개인 소득도 한 1억 5천 정도면 실제 내는 세금은 딱 20.9%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2억이 넘는 사람들은 1억 4,9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는 게 단순하게 세금만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세금만 생각했을 때고 4대 보험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4대 보험이 우리 급여의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 보험까지 생각을 하면 한 2억 이상 번다라고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대표님한테 딱 맞는 최적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2억 이상 벌어라고 하시면 1차적으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대표님 연봉을 설정하시는 게 목표고 나중에는 9천만 원 이상까지 높이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과 4대 보험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우리 회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외부에 차입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하시면 그러면 또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왜? 아니 대표님이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회사가 이익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익이 적은 회사한테 누가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에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법인이 순이익이 2억이 무조건 넘어.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세금만 생각했을 때는 한 1억 5천까지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대 보험 나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할 거야 라고 하면 한 9천만 원까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당분간은 외부의 차입을 통해서 대출을 좀 받으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6천만 원 선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마다 다 틀리겠죠. 왜? 6천만 원 가지고 생활 못 하시는 대표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뭐 법인카드 쓰시겠지만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법인도 있지만 내 개인 사업자도 있어서 여기서 소득이 또 생겨. 아니면 나는 법인도 있지만 내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수입이 나한테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쪽 법인에서 돈을 받아버리면 기존에 내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 법인은 그냥 무보수로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당장 내가 세금이 개인소득 세금, 법인에서 급여받는 세금 합쳐져서 어마무시한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우리 법인에서 급여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표님 개인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잖아요. 아니면 대표님이 뭐 근사한 아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라고 해가지고 4대 보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우리 법인에서 급여를 조금이라도 받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러면 4대 보험 내는 게 조금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역가입자이더라도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소득의 한 2천만 원까지는 직장인 4대 보험에서 일단은 해결이 되는 거고 이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부분만
산정해서 4대 보험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소득이 많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 법인에서 무보수로 하는 것보다는 급여를 조금이라도 책정해 놓으시는 게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면 한 1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걸로 해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대표님 아마 한 4, 5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 나가요 라고 했던 분들은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4, 50만 원 내던 게 15만 원으로 확 줄어들면 35만 원이나 줄일 수 있는데 35원이 어디 뭐 작은 돈입니까? 매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개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설정하시는 게 좋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내가 2억 이상 벌어라고 하면 1억 5천, 9천 요 정도 사이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내가 이 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앞으로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법인이 돈을 너무 못 버는 법인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한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내가 개인 소득이 더 많어. 난 개인으로 돈 버는 게 꽤 많이 돼. 난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어. 이러신 분들은 급여를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언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설정을 해놓으시면 실무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우리 법인에서 내가 급여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설정하기가 좀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쓸 일도 없다라고 하시면 마지막 치트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700만 원 정도만 급여 설정하시고요. 한 300만 원 정도는 퇴직금으로 따로 빼놓으세요. 똑같이 나는 1,000만 원을 받는데 700만 원은 매달 받는 급여, 한 300만 원 정도는 퇴직금, 이렇게 딱 분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퇴직금으로 대표님이 따로 빼놓은 요 돈은 나중에 대표님이 이 법인에서 돈을 퇴직금으로 받더라도 4대 보험도 전혀 안 나가고요. 소득세도 조금밖에 안 나가요. 가장 세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돈을 너무 많이 급여를 받으면 세금이랑 4대 보험 때문에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여 말고 퇴직금으로 일부분을 따로 빼서 적립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잡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저희 회사가 전문이니까 내가 퇴직금 용도로 일정 부분은 빼고 급여로 얼마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퇴직금 용도로 어느 정도를 뺄 거고, 그 외에 배당으로도 또 얼마를 받을까라는 것까지 저희가 구조를 세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 급여는 얼마로 하시고 배당은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하시는 게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실 겁니다 라는 걸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급여는 단순히 이번 달 4대 보험료 얼마 나오나 세금 얼마 나오나 이거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개인 명의로, 대표님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를 어떻게 대비할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0년 뒤에 쌓일 잉여금, 회사에 남아있는 유보금, 이거를 내가 어떻게 빼올까 또 생각하셔야 되고, 이걸 위해서 알짜배기 퇴직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모을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깨면 수억 원을 아끼지만 잘못 깨면 오히려 세무조사에 타겟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법인 운영 관련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대표님한테 맞는 급여 전략, 대표님한테 맞는 퇴직금 전략, 대표님한테 맞는 배당 전략, 부동산 전략까지 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제가 대표님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금액을 딱딱딱딱 설정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급여 얼마, 배당으로 얼마, 퇴직금으로 얼마, 기타 상여금으로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편안하게 알려드리려고 금액을 그냥 6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입니다. 1억 2천입니다. 1억 5천입니다. 이 3천만 원 단위로 딱딱딱딱 끊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